한글 맞춤법 봅니다. 한글 맞춤법은요, 쓸 때 어떻게 써야 맞게 쓰는 건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기록할 때,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글 맞춤법을 왜 정했을까? 필요하니까 정한 거죠. 한글 맞춤법을 정한 이유는 이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바르게 쓰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의사소통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경우를 보세요. 그 지금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데 윤찬이가 맞춤법에 어긋나게 쓴 거예요. 우리 집 개가 다 나았거든 이럴 때 윤찬이의 의도는 얼마 전부터 아팠는데 지금 약을 먹였더니 아팠던 게 나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팠던 게 나았다라고 할 때 맞춤법에 맞게 쓰시려면 그냥 나았다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그런데 윤찬이는 지금 얘를 맞춤법에 어긋나게 받침에 히읗을 써서 썼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윤찬이가 우리 집 개가 다 나았어 이러면서 지금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법에 어긋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연석이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나왔어? 몇 마리 나왔어? 새끼를 낳았다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통하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윤찬이가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이유는 맞춤법에 맞게 써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찬이가 맞춤법에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의사소통 잘 안 됐었죠. 윤찬이가 아니 얼마 전부터 아팠는데 약 먹였더니 다 낫어 이랬는데 지가 틀려놓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네요. 연석이가 설명해 주죠. 무슨 말이야? 나았다며 병이 나았다는 말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썼어야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다라고 할 때 히읗을 붙여서 쓰는 거고 아팠던 병이 낫다라고 할 때는 원래 기본형은 낫다였으나 시옷이 탈락돼서 나았어라고 소리나는 대로 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맞춤법 그래서 하나 알아둡시다. 새끼를 낳다라고 할 때는 받침에 히읗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라고 할 때는 받침 히읗 붙여서 쓰시는 거고요. 내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이제 감기 다 나았어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나았어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소리 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얘도 그냥 나았다고요. 나았어고요. 얘도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나았어예요. 소리대로만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쓸 때 원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써야 한다. 그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표기할 때의 원칙을 밝혀놓은 것이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나는 그대로 쓰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맞춤법에 맞게 써야 의미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들어가는 말을 볼게요. 비가 오니 꽃이 핀다 같은 경우를 발음을 하시면 꽃이 핀다, 꽃이로 발음이 되죠. 비가 오니 꽃만 핀다를 소리대로 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만 핀다로 소리가 났을 거예요. 비가 오니 꽃도 핀다라고 할 때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꽃도로 발음이 되죠. 그러나 비가 오니 꽃이 핀다, 비가 오니 꽃만 핀다, 비가 오니 꽃도 핀다, 피는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이 뭐가 피는 겁니까? 다 똑같이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꽃인데 음운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꼬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대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꼰으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꽃으로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써서는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총칙입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제1항에 나와 있는데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일단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다 소리대로 적는 건 아니에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총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라는 게 붙는 이유는 그 우리말 한글은 표음주의 문자예요. 소리대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소리, 발음대로 적는다. 이게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뭐 비가 오니 이런 것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핀다 이런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나 소리대로 적되 항상 소리대로만 적는 게 아니거든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해서 어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춤법이. 근데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무슨 원칙이냐 하면 아까 꽃이라는 게 원래 형태라 그랬잖아요. 꽃이 피든 꽃만 피든 꽃도 피든 꽃이라는 이렇게 원래 형태, 요 원래 형태를 두 글자로 줄여서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거 뭐라고요? 원래 형태,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건데 원형을 왜 밝혀 적어요? 꽃이 핀다, 꽃만 핀다, 꽃도 핀다라고 할 때 꽃이라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어떻게 됐습니까? 꽃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건 표음주의 원칙이었다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 표의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의주의 원칙이라는 건 의미를 밝혀서 적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신경을 써두셔야 될 거는 요 원형이라는 단어에다가 신경 잘 쓰고 보셔야 돼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느냐? 그래야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서 이제 봅시다. 6번은 띄어쓰기 원칙이니까 일단 넘기시고 7번을 먼저 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 총칙 1항 기억하시죠? 무엇을? 표준어를 어떻게 적되? 소리대로 적되. 어떻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무슨 소리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거다. 원래 형태 왜 밝혀 적습니까? 그래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한 항목이에요. 용언 적으실 때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원래 형태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원형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왜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의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걸 어떻게 적었다 그런다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어간하고 어미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어간과 어미라는 표현은 용언에서만 씁니다.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 아시죠? 걷다, 뛰다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용언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프다, 젊다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용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용언의 특징은 활용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라는 거 별거 아니죠. 형태를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간인데 여기 어간 부분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서 쓰는 활용을 할 때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바뀌어서 형태를 바꾸는 거냐? 어미를 바꿔서 붙여서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다라는 동사가 기본형은 걷답니다. 요 기본형에서 다를 빼준 부분이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걷다라는 애를 활용을 시킬 때 걷다, 걷고, 걷지, 걷느냐? 이렇게 활용이 될 때 겉부분 안 바뀌죠. 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간을 찾으실 때는 기본형에서 다를 빼준 부분이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걷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습니다. 어간 걷하고 어미 고하고 형태 밝혀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걷고겠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간과 어미를 살려서 걷고로 적는 거죠. 걷느냐라는 거 발음을 하시면 걷느냐라고 발음이 되겠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습니다. 어간과 걷이라는 어간과 느냐라는 어미를 밝혀서 원형을 밝혀서 걷느냐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는 원형을 밝혀서 의미가 전달이 잘 되도록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였습니다. 요게 이제 8번에 나와 있는 항이에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습니다. 먹어라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냥 먹어죠. 하지만 먹어라고 쓰면 안 돼요. 소리대로 적지 않습니다.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고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요거 달리 얘기하면 뭐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왜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형태,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이거 어느 때도 그러냐? 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이런 거 우리가 합성동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쓸어 담다. 그 사람이 요즘 아주 돈을 쓸어 담는데 이런 거 할 때 쓸다라는 용언하고 담다라는 용언하고 두 용언이 어울려서 지금 쓸어 담다라는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거든요. 이때 앞말, 여기서 앞말은 쓸다겠죠. 쓸다, 돈을 쓸어 담는데 라고 할 때 쓸다, 바닥을 싹싹 쓸다의 의미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쓸어 담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런 거 할 때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된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라는 말은 돌다 라는 용언하고 가다 라는 용언이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죠. 이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할 때 돌다 라는 앞말이 본래의 의미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돌아 가다 이렇게 원형 밝혀서 적으시는 거예요. 나무가 넘어지다 라고 할 때 넘다 지다 라는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된 거거든요. 틈을 넘다 뛰어넘다 이런 거 할 때 넘다의 본래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넘어지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언을 적을 때 첫 번째 원칙은 어간과 어미는 원형을 밝혀서 구별하여서 적습니다.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는 항상 형태를 밝혀 적느냐? 항상 형태를 밝혀 적는 건 아니에요. 앞말이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쓰러졌어 이런 거 할 때 쓰러지다가 아까 이때 이 쓰러하고 다르죠.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 담다, 쏟아진 걸 쓸어 담다 라고 할 때는 쓸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쓸어를 그대로 썼지만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할 때는 이때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가 바닥을 쓸다 할 때 그 쓸다의 의미가 없어졌죠. 이렇게 본래 의미에서 멀어졌으면 그냥 그는 쓰러졌다를 어떻게 해요? 소리대로 적어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쓰러지다 같은 경우도 있고 드러나다 같은 경우도 있죠. 진실이 드러나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진실이 드러나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들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다 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용언이 합해져서 합성 용언이 된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본래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지만 본래의 의미 이런 게 없어진 경우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으면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이런 거 할 때 얘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그러나 이렇게 소리대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표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살다라는 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얘네 파생어인데요. 알미라는 말은 알다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라는 게 지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게 된 걸 알미라 그래요. 삶이라는 거 어떤 말에서 파생된 거게요? 살다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다가 붙는 애들이 용언이죠. 용언에서 다를 빼준 요 부분 뭐라고 불러요? 용언의 어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용언의 어간이 이거 용언이었는데 품사 용언이었는데 암 또는 삶 이런 거는 품사가 바뀌었네요. 명사로요. 품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지금 어느 부분이 한 거냐 하면 알다까지는 이게 어간이죠. 살다 살까지 어간이죠. 뭐가 붙어서 품사 바뀌었어요? 미음이 붙어서 품사가 바뀐 거예요. 요때
지금 19항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지금 이나 음이 붙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음이 아니라 미음이 붙었죠. 이렇게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됐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래서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이라고 할 때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했던 이거든요. 알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알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음이 붙어서 지금 알미라는 명사 된 건데, 이럴 때는 알다라는 요 알이라는 용언의 어간 원형을 밝혀서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지금 알의 경우에는 요 용언의 어간에 음이 붙은 거고요. 이가 붙어서 되는 경우도 많죠. 이가 붙어서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넓다. 넓다, 이렇게 다가 붙은 용언이에요. 어간은 널까지겠죠. 여기에 지금 이가 붙어서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요. 길다라는 말에 용언이죠. 다가 붙었어요. 길까지가 어간이죠. 여기 길에다가 이가 붙어서 원의 길이, 서울까지의 길이, 이런 명사 만들어졌죠. 이때는 지금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예요. 이럴 때 소리 나는 대로 넓이 이렇게 소리대로 적지 않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넓이라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요. 요 표시 붙이시면 안 돼요. 요 표시는 발음일 때 붙이는 겁니다. 자, 길다라는 말에 이가 붙어서 명사된 건데 소리대로 적는다 하시면 안 돼요.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래서 이게 19항인데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로 됐을 경우, 부사라는 거는 뭔지 알죠? 용언 꾸며주는 게 부사죠. 그래서 요게 길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삼각형의 길이, 밑변의 길이, 이럴 때 명사로도 쓰지만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런 거 할 때 길이는 보전하다로 꾸며주는 얘 부사였잖아요. 용언에 이가 붙어서 이렇게 부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런 거 좀 어렵겠다. 깨끗이 이런 것도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 12번. 요거 교과서 그대로라서 얘는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리미가 있어서 다리미로 다리지만 옛날에는 옷을 주름을 쫙 펴고 싶으면 다듬이로 두드려서 옷을 주름을 쫙 펴는 거거든요. 다듬이라는 애가 명사예요. 그런데 요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옷을 다듬다라는 용언이 있었던 거죠. 다듬다라는 용언이었어요. 그래서 다듬까지가 용언의 어간이죠. 이 용언의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다듬이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는 다듬이,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소리대로 다듬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